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코인 노래방 산업 소개 및 분석, 멕시코 노래방 산업 외부 환경 분석, 수업 분석과 포피 전략, 그리고 수익 모델 예측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코인 노래방 산업 소개와 분석 해보겠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소규모 공간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며 특히나 대학가를 포함한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본래 노래 연습장으로 일반적인 노래방과 구분되어 분류되진 않지만 코인 노래방이나 동전 노래방의 상호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쉽게 구분이 됩니다. 보통 한국당 50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시간 면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수요가 안정적인 편이고 대부분의 비용이 고정 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편이고 특히 해외 진출했을 때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 밸류체인은 음원과 기기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후방 사업과 노래방 운영과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방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전방 산업의 호조가 후방 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밸류체인 전반으로 차별화 요소가 매우 적은 편이고 사업 운영에 큰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래방의 적절한 입지 선점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방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표는 2024년 9월 기준 인허가 개방 데이터에 기재된 노래방 개폐업 현황입니다. 빨간 선이 폐업한 점포 수이고 파란 선이 개업한 점포 수입니다. 코인 노래방은 코로나와 옅어진 휴식 문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떠오른 이유로 성공적으로 일반 노래방을 대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코인 노래방도 점차 폐업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폐업 점포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노래방 시장 정체기에 대한 타깃책으로 노래방 전방 산업 또한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노래방 후방 산업의 대표 주자는 금형과 TJ인데요. TJ가 근래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면서 금형을 확실하게 압도했다는 시장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 미디어의 해외 시장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법인 설립, 의장권 확보, 해외 수출 전용 음향기기 등을 수출하면서 큰 호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작년 참사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해외 시장의 노래방 수요 호조와 더불어 일본의 노래방 기기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고로 노래방 전방 산업 또한 내수 시장 정체에 대한 타겟책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노래방 산업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경험 중심 소비 트렌드, 한류 열풍, 그리고 높은 가격 민감성이 시장의 특성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멕시코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며 돈을 쓰는 데에 있어 기억에 남는 경험에 돈을 쓰고자 한다는 점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진 한국과의 교류로 멕시코 내 한류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코인 노래방이 멕시코에 진출했을 때 한국식 노래방 개념에 대한 생소함과 더불어 코인 노래방에 대한 수요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 코인 노래방은 장시간 머물며 파티를 하며 음식을 먹는 멕시코식 노래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파티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고 나간다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 내에서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코인 노래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수요에 맞게 현지에 맞는 코인 노래방 전략을 펼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멕시코인들은 가라오케라고 불리는 노래방에서 한국의 코인 노래방과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한 소나로사 지역의 가장 유명한 비어가든이라는 노래방은 일반 노래방이긴 하지만 코인 노래방에 비해 매우 비싸고 노래보다 춤을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산업군은 현재 멕시코시티 내에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비슷한 종류의 디스코테카라고 불리는 클럽과 가라오케가 경쟁 산업군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장소는 클럽 문화로 유명하고 저희 팀이 목표로 하는 20, 30대가 애용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멕시코시티 내 모노, 카페 파라이소, 하니스, 센스 등이 핵심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패스트 분석입니다. 핵심 정치 이슈로는 최근 클라우디아 시인바움 정부 출범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입니다. 이로 인해 음원 사용 및 라이선스 규제에 대한 법 준수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관세로 인해 한국 기기를 수입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이슈로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최근 저렴한 여가 활동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기에 가격 경쟁력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술적 이슈인데요. 한국과 달리 멕시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용인 가능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인해 휴대폰 보급률과 전자결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소셜미디어를 프로모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결제 옵션을 강화하여 결제 수단에 대한 기대를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수학 분석과 회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분석인데요. 일단 코인 노래방의 강점으로는 가격 경쟁력, 낮은 운영비, 멕시코 내에서 한류에 대한 높은 선호도, 그리고 혼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약점으로는 멕시코 내에서 문화적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작은 공간으로 인한 활동이나 춤추는 행위에 대한 제약, 그리고 시설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로는 앞서 언급했던 멕시코의 경험 중심 소비 트렌드, 그리고 K-팝에 대한 높은 선호도, 그리고 노래에 특화된 기기와 공간, 그리고 멕시코인들의 높은 SNS 이용률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위험 요소로는 법적 세금 장벽의 강화, 현지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를 고려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고 이를 포피 전략으로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피 전략을 저희가 제시하기 전에 이제 저희의 목표 설정 및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저희가 세웠던 나름의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식 노래방 문화 전달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에 맞게 타겟을 선정해 봤는데요. 일단 한국식 노래방 문화를 현지 Z세대 이하의 잠재 고객까지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20대를 주 타겟으로 삼되 10대와 30대 역시 고객층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노래방 문화에 익숙하고 노래방에 대한 향수를 느낄 법한 한인 장기체류 고객 역시 잠재 소비자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K-팝에 관심이 있고 한국 문화의 개방적인 고객일수록 한국식 노래방을 방문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러한 고객들이 설문조사 결과 5, 6인 정도의 구성으로 단체 고객의 형태로 방문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최종적인 노래방 포지셔닝은 기존에 있던 카라오케 바에 비해 상대적인 저가, 그리고 저가에 비해 고품질의 서비스, 그리고 색다른 고객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했는데 상대적 저가라는 말은 저희가 간단하게 가격표를 좀 짜왔는데 기본적으로 코인 노래방 시스템이 곡당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 코인 노래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곡당 15페소 하나로 약 1,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두 곡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15페소를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시간 단위로 해서 시간당 단가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 시간당 단가의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곡당 단가를 계속 지불할 필요 없이 1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을 해서 105페소로 책정을 해봤고요. 이렇게 105페소로 책정을 해도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카라오케 바에 비해서 3배 정도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노래방 시장 진입 초기에 고려해야 될 전략을 살펴봤는데, 일단 기준은 코인 노래방이라는 형태가 멕시코 현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초반 인지도 강화, 그리고 현지화된 콘텐츠 제공, 또한 재방문 유도를 통한 고정 고객 확보, 그리고 유지 관리 및 피드백 수집을 네 가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타겟 시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탐샘선을 저희 나름대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광범위한 시장으로 이제 멕시코 시티 전체 인구의 경우에는 92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포괄적인 고객으로 삼을 15세에서 39세의 인구가 전체 약 39.5% 인구에 해당해서 저희가 연평균 12회를 이제 6인 구성의 똑같은 고객이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이용한다고 했고,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거의 1시간에 가까운 그런 곡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90페소를 지불을 해서 총 하나로 약 450억 원의 가치가 있음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또한 셈을 통해서 멕시코 시티 내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인 소나로사의 유동인구를 통해서 또 잠재 고객을 축소를 해봤는데요. 일단 멕시코 시티 내 소나로사는 일평균 약 10만 명으로 멕시코 내에 있는 모든 도심 중에서 가장 일평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그 중에서 84%가 방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유동인구가 15세에서 39세 인구라고 통계 리서치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대부분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50%로 추정을 한 4만 2천 명의 15세에서 39세의 유동인구로 추정을 했고, 위에 탐을 계산한 동일한 계산식을 통해서 총 잠재적으로 5억 2천만 원 정도의 기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 탐과 셈을 계산한 그런 계산식을 통해서 도출한 게 아니라 저희 개인 노래방 사업이 목표로 해야 할 일 매출과 월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일단 룸 하나당 1시간에 약 9곡이 재생된다는 가정인데, 이제 곡당 4분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최소 50% 이상의 이하의 공실률을 보인다고 가정을 했고, 그랬을 때 총 계산하면 일 약 57만 4천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한 이제 이거를 월 매출로 계산을 했을 때 총 1,722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 여정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장 진입을 할 때 고객에게 기대되는 반응과 그리고 그 반응과 문제점에 따라서 마케팅 주요 포인트를 도출을 해봤는데요. 여정 단계는 인식 탐색, 그리고 방문 및 이용 피드백, 재방문이라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기대되는 고객 감정의 경우에는 인식 단계에서는 저 코인 노래방 시스템 자체가 멕시코에서 굉장히 생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저의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초기에는 인지도가 부족하고 노래방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SNS나 초기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고객을 확보할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탐색 단계에서는 이제 단체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친구랑 가면 재밌겠다, 혹은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 고객 감정으로 삼아서, 다만 문제점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기존에 멕시코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다른 카라오케 바에 비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점에서 고객 경험을 좀 더 강조를 할 그런 마케팅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및 이용 시에는 시설이 깔끔하고
가격 대비 괜찮고 곡고성이 다양하고 등의 코인 노래방의 장점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고객 기대 감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대신에 이제 멕시코에서 최신으로 유행하는 그런 곡들이 부족하면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K-팝 최신곡뿐만 아니라 멕시코 내 인기곡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반영을 바로 해야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용은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성비를 가장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에 대한 피드백도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피드백의 경우에는 빠른 고객 응대 및 피드백 반영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서 제때제때 시스템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고 재방문의 경우에도 이러한 앞선 고객 여정에서의 그런 기대 고객 감정을 충족시키고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때 그러한 기대 응하는 좀 예상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상해봤습니다. 또 저희가 서비스를 청사진을 그려서 백룸과 프론트 오피스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 아마 마케팅 전략의 비용과 기대 효과를 계산할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 오피스와 백룸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노출되냐 안 되냐로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는데 정리하자면 백룸과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및 점검 그리고 피드백 수용 및 반영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고정 비용에 해당하고 대신에 이제 프로모션과 고객 경험이 이제 프론트 오피스는 가변 비용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랑 이제 비용을 적절하게 측정을 해서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노래방의 입지부터 선정을 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선정한 지역은 소나로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로사의 번화가이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지도랑 이제 현재 그 건물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건물 모델이고 이제 내부인데 이 내부가 총 45평인데 외부 공사가 바로 진행 가능하게끔 아직 그 입점이 안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래층은 다 차 있는 상태고 6층 총 6층에서 제일 꼭대기인 6층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래방이 지하 아니면 제일 위층에 있을 때 수익이 가장 잘 발생하고 사람들도 잘 찾는다고 하고 이제 상권 민원도 잘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생각이 됐고 또 다목적 상업용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교통편이 편리하고 이제 속갈로 광장으로 가는 대로와 이어진 번화가라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중심 상권이다 보니까 월 387만 원 정도의 이제 높은 임대료가 책정이 됐지만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충분히 상세 가능하다는 것을 뒤에 비용 모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45평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 평면도를 직접 그려봤는데 수용 부스의 경우에는 1, 2평 정도 규모의 이제 한두 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을 수용 가능한 조그만 방이 5개 있고 중형 부스 같은 경우는 약 5평 가량의 이제 부스로 3명에서 5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이 부스가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형 부스 같은 경우에는 약 8평 정도로 최대 10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파티룸이나 이제 후에 저희가 제시할 생일 카페 이벤트용 시설로 언제든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장실과 창고는 상가에 따로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선정한 이 건물이 1층에 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창고와 같은 경우는 코인 노래방 특성상 비품을 쌓아둘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유사시에 그냥 프론트 데스크의 뒤편에 재고를 저장해둬도 미관상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스페인어 언어 지원이 되는 프랑스 가라오케 회사 카라반 그룹의 가라오케 소프트웨어와
국내 기업 TJ 미디어의 음향 기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굳이 분리해서 배치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초기에 TJ 미디어의 반주기와 음향 기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TJ 미디어에 두 가지 질문을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스페인어 언어 지원이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가 해외로 코인 노래방이나 TJ 미디어의 반주기를 이용해서 그걸 수출을 했을 때 저작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였는데 일단 첫 번째 스페인어 관련한 질문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 두 번째 저작권 관련된 문제는 아예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TJ 미디어의 그 반주기와 음향 기기는 사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해외 가라오케 기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 해외 가라오케 기기에는 한국 노래가 적은 편이지만 언어 기능이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고 국내 TJ 미디어와 같은 음향 기기에는 라틴 곡이 적고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해외 노래와 한국 노래가 많고 언어 기능까지 지원되는 프랑스 소재 카라폰 그룹의 그 노래방 소프트웨어와 TJ 미디어의 음향 기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카라폰의 경우 아이패드나 태블릿에 앱을 깔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음원 MR을 틀을 수 있고 점수를 매기고 게임을 할 수 있고 현지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노래방 전후방 산업을 모두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프라이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프라이스 부분에서는 멤버십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 두 가지의 안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멤버십 이벤트는 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방문 횟수에 따라 무료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을 가면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방문 횟수를 누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멤버십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키오스크가 일단 없고 조금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플 혹은 쿠폰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횟수를 카운트하는 식의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은 10번 방문 시 8곡 무료이고 이 10번의 방문 시에는 체류 시간이 각각 30분 이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속적인 고객 유치입니다. 저희가 이 이벤트를 실시하는 요일로는 금요일, 토요일과 평일 그리고 각각의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먼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를 선정한 이유는 이 요일에 이 시간대가 파티를 시작을 하거나 친구들과 모이기 위해 모이는 시간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초기 손님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는 라프레비아라는 파티션 모임의 문화가 존재를 하고 또 소나로사 인근에 있는 바를 제가 이제 구글맵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모두 금토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바를 가장 많이 방문을 하였고 6시에서 7시가 가장 뜸했기 때문에 그 뜸한 시간, 바를 가는 그 시간대에 먼저 노래방을 가는 그러한 루트를 만들기 위해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 9시를 선정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유흥을 많이 즐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근 전이거나 주말이 아니어서 소나로서와 상업지구 주변 유동 인구가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노래방의 높은 공실률을 채우기 위하여 할인을 제공하여 낮은 수요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 표 밑에 추가로 팝과 라틴팝, 그다음에 K-팝에 대한 공연 저작권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할인율을 제공을 했을 때 어떻게 비용을 발생이 하고 어떠한 기대 수익을 이제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한 거였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앞서 조사한 카라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자체적으로 카라폰이 제휴를 맺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음악 기업에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K-pop 같은 경우에는 카라폰에 크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KOMCA라는 국내에 있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따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유동 얼마나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각각 몇 퍼센트 할인율이 들어갔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지까지만 적어놓았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분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노래방 문화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초기 관심을 겨냥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따라서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하여 초기 관심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멕시코의 디지털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 하나로 하면 2조 3,530억 원 정도로 중앙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은 27%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 시장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92%가 인플루언서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앞선 지표들에 따라 초기 시장 진입에 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주요 플랫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용률과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2022년 기준 멕시코 사용자의 79.1%는 인스타그램, 70.4%는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비용은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사업에 있어 적합하지 않으며, 틱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틱톡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주요 채널로 선정했습니다. 게다가 음악 콘텐츠가 틱톡 내에서 챌린지, 커버송과 결합되며 높은 바이럴 효과를 창출함을 고려했을 때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구축하는 데에 있어 틱톡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틱톡 인플루언서 리스트업 및 광고 비용 산출입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광고 비용은 평균 조회수를 기준으로 기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때 CPM, 천회 조회당 비용은 음악 관련 콘텐츠인 경우 멕시코 내에서 5달러에서 10달러 이내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평균 조회수는 정확히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인플루언서의 평균 조회수는 틱톡에서 제공하는 조회수 수의 총합의 15%로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허브에 따르면 틱톡의 좋아요 수는 조회수의 약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중간값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별 비용 분석입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의 손님이 코인 노래방에서 평균 12곡을 부르고 이를 통해 6천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대규모 도달과 동시에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6명과 같은 인플루언서 모두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틱톡 챌린지 구체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콘텐츠로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준비 단계에서는 챌린지 이름 및 해시태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랜덤 댄스 챌린지의 스페인어인 레또 란돔 댄스로 해시태그를 설정을 했고, 노래방 내부 또는 이벤트 공간에서 춤추기 좋은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음악 재생 및 녹화 장비를 준비하는 등의 장소 및 장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챌린지 초반에 관심을 견인할 인플루언서 섭외가 준비 단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1등에게는 1시간 무료 등과 같은 보상 체계와 노래방 내부에서 일정 시간마다 랜덤 플레이 댄스 타임을 운영하고 현장 참여자에게 즉석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현장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추가 프로모션 방안으로 이제 K-팝을 좋아하는 멕시코 팬들을 겨냥한 K-팝 아이돌 생일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K-팝 산업에서 다수 진행되는 생일 카페 문화를 차용한 것인데,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멕시코 팬들 중 생일 이벤트를 주최하고 싶어하는 주최자를 통해 대형 룸의 대관을 제공하고, 또한 이때 주최자가 룸을 꾸밀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주최자를 통해서 약 30분의 시간대별로 고객의 예약을 받으며 고객들은 예약한 시간에 노래방에 방문하여 꾸며진 룸을 이용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용 시간이 30분을 초과한다면 일반 룸 시설로 이용해서 추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일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구성 및 기대 수익의 측면에서는 주최자에게 대관 수수료 약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여 이제 노래방 운영 시간인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30분 단위로 타임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총 16타임으로 구성되며 이때 약 8곡 정도를 30분 동안 부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30분당 약 50에서 55페소로 가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면적의 경우 한국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많이 진행되는 카페들의 면적이 약 15에서 17평인 것과 또한 저희가 진행할 노래방에서는 간소하게 꾸며진 환경에서 노래방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약 절반 정도의 크기인 7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임별 구체적인 수익의 경우 3일 총 48타임 중 약 36타임이 예약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때 1,800에서 1,980페소의 수익에 더해 대형 룸을 30분가량 이용한 후 이후 일반 룸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일간 48타임이 전부 예약된다면 2,400에서 2,640의 페소와 더불어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월별 룸당 매출 대비 수익 시나리오를 보수적, 보편적, 긍정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산출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추정 초기 투자 비용의 경우에도 산출을 해봤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점은 아까 저희가 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제언을 하고 그리고 그 전략의 기초가 되는 그런 로직들을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할인 프로모션이랑 이제 생일 카페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초기에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회의를 해보니까 이제 생일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노래방 곡에 대한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룸에 대한 준비가 조금 필요한 이유로 그리고 또 할인 프로모션이나 뭐 멤버십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럿 사업 모델로서 멕시코에 새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수익 모델부터가 정착을 해서 그 기본 모델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잡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초기 진입 당시에 이제 수익 시나리오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매출에는 할인 프로모션이나 혹은 뭐 생일 카페에 대한 뭐 기대 수익이라던가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하게 별다른 준비 없이 계약을 통해서 투자액만 조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법은 결국에는 SNS를 통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1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해당하는 마케팅 비용만 초기 투자 비용으로 잡았고요. 이제 나머지 사항은 이제 어차피 저희가 사업에 진입하면서 초기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시나리오랑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답해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적으로는 보수적 시나리오로 잡아도 저희가 한국에서는 코인 노래방 체인이 보통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을 한 3년 정도 기준을 잡는데 보수적 시나리오로 잡아도 저희가 한 3.5년 이내에는 모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투자 회수하고 나서 3.5년 기준으로 약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이 별다른 투자가 없으면 이제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